식품 수출액 130억 불 중에서 수산식품이 30억 불이다. 그 중에 김이 10억 4천만 불이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30년, 앞으로 5년 후 수산식품 수출을 40억 불로 목표를 잡았다. 그 중에 김은 15억 불, 그러니까 한 45% 이렇게 늘려 잡았다. 이런 거죠. 네. 너희 이거 너무 소심하게 잡은 목표 아니에요? 안 그래도 대통령님 그 말씀 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저희들 테스트 해본 거예요? 아닙니다. 직원들하고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네. 직원들이 제가 한 17억 불, 8억 불은 그래도 말씀드려야지 안 되겠냐는데 제발 차관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왜냐하면 이거를 너무 수출을 많이 해버리면 그렇죠. 국내 수급도 뭐 국내 또 김 가격 문제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부작용들이 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을 그래서 원물을 여기서 너무 많이 수출용으로 해버리면 네. 국내에 문제가 있으니 그럴 수 있는데. 고부가 가치로 빨리 전환을 해서 그걸 통해서 금액을 늘리자. 그러면 17억 네. 불까지 가능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김 양식장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저희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작년에 2,700헥타르, 금년에 626헥타르, 3,300헥타르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김 양식 시설이 경기만까지 올라왔던데 지금 서해안 상당히 많이 올라와요. 북상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 세계에서 이 김을 생산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한중일이 대부분입니다. 일본도 해요. 한국, 일본, 중국. 일본은 근데 우리나라 김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 아닌가요? 저희들 미국으로 제일 많이 수출하고요. 미국이 제일 많이. 일본으로도 많이 수출합니다. 우리 수산실장이 조금 더 보완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 수산정책실장입니다. 지금 미국이 작년에 약 2억 1천만 불 정도 미국으로 수출을 했고요. 그리고 일본이 약 2억 불 정도 그렇게 수출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경쟁력이 있을까요? 이것도 실제로는 거의 노동력에 주로 의존하는 1차 산업인데 왜 이게 중국이나 일본보다 우리가 경쟁력이 있습니까? 네, 수산정책실장입니다. 우리나라 김이 갑자기 이제 해외 수출이 많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K-팝 문화인 것 같습니다. 하죠. 특히 캐대언 같은 경우에 김밥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보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폭발적으로 김 수출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간식용으로 이렇게 스낵용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다 보니까 수출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초기에는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예를 들면 중국이든 일본이든 낮은 인건비에 낮은 지대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생산 원가는 우리보다는 훨씬 낮을 가능성이 많고, 일본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결국 남아 있는 거는 지명도, 이게 한국산이냐 중국산이냐, 그거 말고는 생산 원가에서는 크게 우리가 많이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많지 않나요? 품질이 좀 다른가요? 예, 품종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산 단김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우리나라 김 종자보다 약간 좀 수준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김 자체가 일본하고 경쟁을 해도 조금 품종 때문에. 예, 품종도 그렇고 또 수질이라든가 생산 여건 자체가 원산지에 대한 선호도 이런 것도 일단은 우리가 유리하긴 하죠. 네,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를 보다가 제가 생각난 건데, 이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하려 그러면 어민들하고 충돌이 많죠. 네, 아무래도 어장을 그쪽에서 그것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죠. 협의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어민들이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당 지역에 있는 어민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와가지고 그 지역에서 뭘 잡는 사람도 나도 이해관계자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그러대요. 실제 그쪽에서 조업한 실적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이긴 합니다. 한두 번이라도 왔다 간 기록이 조업 있습니다. 실적으로 이제 확인이 되면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장을 잃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고려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제일 큰 문제라던데 그건 해결 방법이 마땅치 않네요. 이제 현장에서는 여기저기 그래서 아주 기록 남겨놓고 그러면 개발하는데 특히 해상풍력은 여기저기 다 해야 되는데 거기 나도 거기서 고기 잡았었다 한때 조기도 잡았었다 오징어도 잡았었다 이러면 다 보상해 줘야 됩니까? 이제 주장은 하는데 저희들 이제 다 조업 실적, 위판 실적으로 그거를 위판 실적. 입증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입증을 하면 됩니다. 그 실제로 어떠세요? 이게 해상풍력은 소위 고정식 바다에다 이렇게 고정하는 방식. 고정식은 일정한 수심 이내만 가능하잖아요, 그죠? 예, 아무래도 그러면 깊어지면 이제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예. 그 연안에 고기잡이나 아니면 어로 행위로 그 먹고 살든 또는 뭐 어쨌든 수입을 얻던 사람들과 합의 아니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협의가 잘 안 돼서 지금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진척이 좀 느리다고 하죠. 주로 어민들하고 이해관계 조정 때문에 늦어진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 부분도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절차들이 여러 가지 절차들이 많이 절차가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런 거고. 그래서 어민과의 이 상생 모델을 그동안 논의는 해왔지만 뭐 예를 들면 이익공유 방안을 뭐 하나, 둘, 세 개 정도를 놓고 각자 상황에 맞는 거를 채택을 해서 할 수 있는 이 공론화된 합의된 모델이 없어서 아무래도 네. 그거에 따른 거래 비용이 지금 많이 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내년 초까지 안을 만들어서 기후부하고 협의해서 그거를 저희들이 내놓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거 중에 지역의 특성에 맞는 모델을 활용을 해서 빨리 신속하게 의견 조율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상단에 있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업인 수협이 참여하는 해상풍력 이익 공유 모델을 개발한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건 해당 지역에 뿌리를 둔 연안어업 종사자겠죠. 제일 이해관계가 큰 어민은 해당 지역에 근거를 둔 고근처에서 그 선착장에서 배 세웠다가 고기 잡으러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들이겠죠.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분들이 제일 이해관계가 많을 거고요. 거기는 어떤 그런 경우 그 인근에 생계 터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면 어떤 이 사업의 사업권을 일부 같이 공유하는 게 저 신한 모델처럼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협의가 좀 용이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예, 그런 방법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지역별로 수협이 있으니까요. 수협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도록 하면 네. 그런 시스템 구축이 근데 여기서 하나 가능하도록. 좀 고려해 주셔야 될 게 그 일정의 이익을 나누더라도 그게 마치 그 지분권처럼 되면 안 된다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해당 지역이 언젠가 해상풍력을 개발할 때 거기 지분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일정 권리를 인정할 거 아니에요. 배당받을 권리든 뭘 해주는데 이 사람이 그러다 나중에 서울로 이사가 버렸다. 근데 누군가 그 동네 새로 이사를 왔다. 누구한테 그러면 그때부터 그 권리를 인정할 거냐. 이거를 좀 고민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제일 고민해야 될 게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같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게 지역 균형 발전이든 뭐 그 귀촌 귀농을 좀 권장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지분 권리를 인정한다든지 아니면 떠나면 그 중에 일부를 잃게 하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그거를 기회를 주든지 뭐 이렇게 해야 기금으로 만들어놔서 그런 것도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지역이 살잖아요. 네. 근데 그 횡하니 그 사업만 하고 나머지 사람은 다 떠나버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첫째로. 그 두 번째는 이거 다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이게 지금 어업인들이 이제 반대하는 이유가 고기를 못 잡는다. 그 저기 해상 풍력 시설을 만들면 그런 거라면서요. 그런데 반대로 낚시하기가 좋아진다면서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아무래도 구조물이 들어가면 고기는 좀 모이게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 풍력 발전 단지에는 낚시업이 상당히 흥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업을 겸해서 하는 모델을 그 방향을 이제 개발하고 적용하는 데는 있고요. 저희는 아직 연구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낚시 인구가 점점 늘잖아요.
예, 계속 늘고 근데 있습니다. 어족 자원은 점점 고갈되고. 근데 해상 풍력 단지에 고기만 잘 잡히면 저도 낚시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디든 가잖아요. 하루 종일 걸려서도 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검토 사업으로 하나 좀 편입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낚시를 포함해서 어쨌든 어업과의 양식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네, 또 적극적으로 하나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해양 사고 관련해서 저번에 뭐 매우 불행한 일인데 그 갯벌에 빠진 사람 구조하러 해경 대원이 들어갔다가 예, 영파출소. 그 친구가 사망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구명조끼 자기 거 하나밖에 없고 혼자 출동하는 바람에 예, 예. 그 대신 벗어주고 사망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아까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물어본 건데 예. 이게 해난 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저기 선상에서는 구명조끼 입고 예. 또 당연히 준비해 가야 되고 예. 그런데 그거 안 하고 다닌다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직원은 그 구명조끼를 자기가 입고 갔다가 그 벗어준 거죠. 예, 그 벗어준 사람이. 거거든요. 예. 내가 말하는 거는 그 바다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당연히 구명조끼를 구비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예. 예를 들면 낚시배 타고 가면 낚시배 위에서는 당연히 구명조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맞습니다. 대통령님 지적대로요.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예. 그러니까 그 바다 낚시는 구명조끼를 다 입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그 낚시를 하러 가면. 근데 이제 갯바위를에서는 잘 안 입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미끄러져 떨어지면 이제 예. 익사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의 좀 안전의식의 문제인데 요새 제가 매일 이 사고를 보고를 봤는데 매 똑같아요. 축사에 올라갔다가 지붕이 무너져 떨어져 죽었다. 이거 한 3, 4일에 한 명씩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축사에서 떨어졌다. 공사장에서 추락해서 사망했다. 어디 계구부에서 떨어졌다. 매 똑같아요. 해난 사고 나면 구명조끼 없어서 죽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평소에 당연히 설마 내가 뭐 그럴랴 이렇게 생각하지만 거는 예를 들면 바닷가에서는 해경이 좀 엄정하게 단속을 좀 해서 예. 딱지라도 좀 철저하게 떼고 예, 예. 선주한테 책임도 묻고 예. 좀 그런 거라도 해서 이런 안전장구 미비로 사망하는 사건은 최소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예. 그리고 이건 좀 약간 벗어난 얘기이긴 한데 원래 경찰은 2인 1조로 출동하게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때 그 경찰 해경은 혼자 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책은 다 했나요? 예, 지금 뭐 재판이 진행되고 아, 있고요. 예. 이제는 불행한 일이긴 한데 그 다음에 지금 해경은 이게 마약 뭐 등등의 밀수 문제도 꽤 중요한 업무죠. 그렇습니다. 예. 밀수 예방도, 밀수 단속도.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소위 밀항, 밀수 이런 게 좀 쉬워요? 기본적으로 밀항과 밀수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어려워진 건 사실입니다. 예, 이제 다만 최근에도 이제 관세청하고 저희하고 이제 마약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세관은 대한민국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지만 해양경찰은 이제 먼 바다에서부터 이렇게 막아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좀 더 촘촘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감시 방법이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선박들의 뭐 입출항이나 뭐 예. 운항이나 이런 것들 뭘로 감시해요? 일단 육군에서 TOD를 가지고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육군에서 TOD로 감시하다가 이상 물질이 있으면 저희 해경에 신고가 옵니다. 그러면서 해경에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TOD는 엔진 내 열을 추적하는 시스템이죠. 예, 열상 카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니면 못 잡는 거예요? 사람이라서 잡을 수 있나요? 사람 체온도 체크되나요? 예, 사람 체온 체크됩니다.
그 공중에서 인공위성이나 뭐 이런 감시는 해요? 저희가 이제 인공위성을 이용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안 돼 네, 있고요. 아직은 위성으로는 통신만 하고 있고요. 위성으로 사진을 찍어서 분석하는 위성은 우리나라의 각 부처 기관들에 꽤 있는데 군에도 있고 국정원도 있고 뭐 기상청도 있고 뭐 등등 있잖아요. 예. 있는데 경찰 내가 보기 해경은 그 정보를 분석하고 공유하는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통령님 말씀대로 이 MDA라는 사업을 해서 그런 위성 정보를 사진이 오면 그걸 분석해서 우리가 감시 자산을 활용한 곳을 이제 분석하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경비를 지금 강화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네, 있습니다. 지금은 사진 자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거는 다른 기관들이 가진 거 같이 보면 되잖아요. 해상 촬영한 거를. 예. 근데 해경은 그건 준비는 지금까지 안 했다. 언제부터 할 거예요? 저희가 지금 당장 지금 위성 센터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MDA를 하게 되면 이제 초소형 위성을 44기를 쏘게 됩니다. 다부처 사업으로. 해경 전용이 아니고. 예, 다부처 사업으로 쏘게 되면 거기에 영상 자료를 30분에 하나씩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장비 언제부터 한다고요? 내년부터 지금 하고 내년이면 있습니다. 26년부터. 예, 26년. 새로운 위성을 발사해서 그 위성 자료를 분석할 거다. 예, 예. 그 위성 발사하고 오는데 꽤 시간 걸릴 것 같은데. 좀 시간은 좀 꽤 걸립니다. 기존에 다른 기관들이 쓰는 위성 사진을 받아 쓰는 거는 얘기 좀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현재도 위성 사진을 사가지고 분석을 하고는 있습니다. 상업 위성들한테. 예, 예. 그리고 꼭 사는 것만 해요. 우리 저 군 위성도 정보 위성도 많은데. 근데 이제 군사 정보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받을 수는 없는데요. 그 부분은 이상한데. 그거는 총리실에서 좀 챙겨 다른 부처들한테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그 전담 인력은 몇 명 있어요? 지금 위성센터 인력은 한 44명 정도? 예, 4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언제부터 구축했어요? 조금 전에 차장이 보고드린 다부처 사업으로 위성은 아니 그 부처 위성 무슨 센터인지는 언제부터 만들었냐고요? 그 27년쯤이면 준공을 해서 그 가동을 할 내가 예정- 지금 묻는 거는 아까 지금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 해서 하는 얘기인데 네네.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그 위성 센터라고 하는 거 언제 만들었냐고요? 조직은 2년 전에 만들어져서 지금 일부 상업용 그 위성을 자료를 2년 분석해서 전에 저희가 해서? 기술을 조금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연습하고 있다. 일부는 분석을 해서 활용을 하는데 이게 위성이라는 주로는 게 연습 중이다. 위성이라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고 저희들도 처음에서 아직 시행착오를 많이 알겠습니다. 겪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주 운항 단속 잘해요?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교통 차량도 지그재그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 이제 VTS에서 그거를 모니터링을 합니다. 배를 보면 배가 왔다 갔다 해요? 배도 이제 왔다가 지그재그 운전을 하게 되면 하여튼 그것도 그 음주 운항으로 인한 사고도 꽤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그 중국 불법 버선 단속하는 거 있잖아요. 예. 전재수 장관한테 내가 국무회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예. 지금 이제 대응 방식을 주로는 이제는 퇴거, 저지